만약 그때 존엄사가 있었다면 하셨겠나요? 참 어렵네요. 어찌 그랬겠어요. 그건 거짓입니다. 미리 준비한 농약을 먹고 위복 자살을 기르었다는 것은 이미 살인을 계획하고 있었다 할 수 있습니다. 남편의 호흡기를 뗄 때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판사님 이기 있습니다. 지금 변호인은 법에 의한 판결이 아닌 정에 의한 판결을 요하고 있습니다. 정말 내가 방법이 이것밖에 없다면서 얘기도 많이 했어요. 그리고 뭐 따라갈 테니까 제도당에서 보자고도 했어요. 자, 세 번째 발표팀입니다. 우리 세 번째 팀 우리 남원주중학교 발표인데요. 단체 구호와 함께 세 번째 경연도 힘차게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당신을 사랑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원주로파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강원도 원주에서 온 남원주 중학교입니다. 저희의 주제는 당신을 사랑합니다라는 주제입니다. 제 모의재판 개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건명 당신을 사랑합니다. 주제는 노인 살해에 대한 이야기고요. 재판 유형은 형사재판입니다. 간병살인에 대한 이야기가 늘어나다 보니까 간병살인에 대한 이야기를 좀 다뤄봤는데요. 최근에 일본 마이니치 신문에서 3년 동안 취재한 내용들을 올해 2월달에 만들어놓은 책인데요. 여기에 보면 오랜 간병으로 인해서 일상이 무너지고 앞날이 보이지 않는 고통 끝에 가족을 죽이는 간병살인이 늘어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희가 최근에 늘어나고 있는 노노간병으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가지고 좀 접근해 보았는데요. 최근 중증 환자 간병인 고용비가 220만 원, 그런데 65세 이상의 부부가 생각하고 있는 최소 생활비는 167만 원, 굉장히 간극이 크다 보니까 간병인을 제대로 쓰지 못하고 또 오랜 부부 생활로 인해서 또 그런 안정감 이런 것들 때문에 노인을 간병하고 있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항상 좋으면 다행인데 간병살인에 좀 늘어나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 있는데요. 최근에 여러 가지 사건들이 나왔고요. 저희보다 고령화가 진전돼 있다는 일본 같은 경우는 2주에 한 건 정도 미수건을 포함해서 한 건 이상이 이렇게 이제 발생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재판과 관련해서 참고한 판례는 2013 고압 566 그 남부지방법원 사건, 그다음에 2015 고압 59번 두 판례를 참고하였습니다. 관련 법규로는 저희가 살인죄 그리고 장량감경, 법률상 감경 그리고 연명의료 결정법 이렇게 총 4가지 법률을 가지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건 개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건 전에 피해자 원망희 씨와 주미한 씨는 55년째 부부인데 원망희 씨는 5년 전에 치매, 3년 전에 폐암으로 판단을 받았고요. 폐암 수술 중에 쇼크로 식물인간 상태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를 작성하지 않았는데 젊은 시절 의미 없는 연명에 대해서 반대했습니다. 연명 의료가 연명 치료 중단을 고려했지만 아들의 반대로 시행은 되지 않았고요. 2018년 2월 8일 19시 20분경 아내인 주미한 씨가 남편의 인공호흡기를 강제로 제거하고 농약을 먹고 음독 자살을 기도한 사건입니다. 재판의 주요 쟁점은 주미한 씨의 살인이 인정되는가와 관련해서 검사 측은 피고의 상황은 아쉽지만 살인이다. 변호인 측은 살인을 인정하지만 피고인의 상황과 탄원서를 바탕으로 선처를 요구하는 이런 내용으로 구성해 보았습니다. 지금부터 재판 시작하겠습니다. 판사님께서 들어오십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모두 앉아 주십시오. 지금부터 2018년 3월 15일 대한시민지방법원 강주지원 제1형사부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진행할 사건은 2018 고압 123 피고인 주미안의 살인사건입니다. 먼저 관계자의 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검찰 측에서는 어느 검사님이 나오셨습니까? 유한대 검사입니다. 김도리 검사입니다. 변호인 측은 어느 변호인께서 나오셨습니까? 최선 변호인입니다. 이니 변호인입니다. 지금부터 심리에 들어가겠습니다. 피고인 주미안은 출석했습니까? 네. 피고인은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또한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사실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까? 네. 피고인의 신원 확인을 하겠습니다. 주민등록번호를 말씀해 주십시오.
43021023456778입니다. 피고인의 현 거주지는 어디십니까? 강원도 평화군 편안면 3번지입니다. 피고인은 등록 기준지는 어디입니까? 강원도 평화군 평원면 12번지입니다. 피고인 주미안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텃밭 농사 조금 짓습니다. 알겠습니다. 피고인은 향후 주거지가 변경되면 재판부에 즉시 알려야 합니다. 검사께서는 공소유지를 진술해 주십시오. 피고인 주미아는 2018년 2월 8일 19시 20분 피해자 원망희 씨가 있던 안아파병원 중환자실에서 피해자의 시그널을 보여주는 기기의 전원을 끄고 산소호흡기를 떼어 죽음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그 후 자신은 미리 소지하고 있던 농약을 먹고 운독자살을 시도했습니다. 이에 병원의 신고에 의해 경찰 조사를 하였고 불구속 기소하였습니다. 피고인은 공소장을 받아보았습니까? 네, 피고인은 검사가 낭독한 공소사실 잘 들었습니까? 네, 피고인 주미아는 검사의 공소사실을 인정합니까? 네, 모두 제 잘못입니다. 그렇다고 힘든 상태인 그 남편을 그렇게 둘 수는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검사와 변호인께서는 공소사실과 주장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고 입증 계획을 밝혀주십시오. 먼저 검사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네, 본 검사는 먼저 피고인 주미안이 산소호흡기를 떼어 발생한 호흡 부전이 피해자 사망의 직접적 원인임을 주장하고 관련하여 강주과학수사대 부검이 오하라 교수의 부검 의견서와 원망 씨의 담당 주치였던 허파장 씨의 의사소견서를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시 중환자실에서 주미안 씨가 호흡기를 뗀 장면이 찍힌 CCTV 영상을 함께 증거로 첨부합니다. 다음으로 당시 중환자실에서 근무 중이었고 이 내용을 신고한 나몰라 씨를 증인으로 신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변호인 증거 인부하시고 입증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네. 검찰 측에서 제시한 모든 증거에 대해 인정합니다. 다만 피고인의 행위는 사랑하는 남편을 위한 행위였지 살인의 의도를 가지고 한 것이 아님을 주장합니다. 관련하여 피고인의 가족들이 모두 선처를 바라며 쓴 탄원서를 제출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본 변호인은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살인을 한 것이 아님을 증명하기 위해 피고인의 딸 원찬성 씨와 피고인과 한 동네에서 오랫동안 살아온 송막래 씨를 증인으로 신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검사께서는 변호인 측 증거 인부하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럼 검사와 변호인의 입증 계획에 따른 증거 신청을 모두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2018 고압 123 피고인 주미안에 대한 살인사건의 제1차 공판 절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기일은 3주 뒤인 2018년 4월 5일 오전 10시입니다. 지금부터 2018 고압 123 피고인 주미안의 살인사건의 제2차 공판 절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증거조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채택된 증인들은 먼저 검사 측 증인인 나몰라, 변호인 측 증인인 원찬성, 송막래 순으로 신문하겠습니다. 증인 나몰라, 원찬성, 송막래 씨는 출석하셨습니까? 증인들은 모두 증인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증인들 중에 피고인과 친인척 관계가 있는 분이 계십니까? 저는 피고인의 딸입니다. 알겠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57조, 158조에 따라 증인들은 증언을 하기에 앞서 오로지 진실만을 말하겠다는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만약 선서를 한 다음 거짓말을 하면 위증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형사소송법 제148조에 따라 자기 또는 친족 등이 형사소추 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 판결을 받을 사실이 반로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네. 그럼 선서서에 따라 선서하여 주시는데 나몰라 증인께서 대표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나머지 증인들도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먼저 나몰라 증인부터 신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몰라 증인은 증인석에 남아주시고 나머지 증인들은 밖에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나몰라에 대한 신문을 하겠습니다. 검사께서는 신문을 시작하십시오.
증인은 현재 어디서 근무하고 계시나요? 안아파병원 중환자실에서 근무 중입니다. 얼마나 근무하셨죠? 올해로 한 12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처음에 많이 놀라셨을 텐데 당시 상황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당일 19시쯤 주미안 씨가 평소와 다름없이 면회를 왔어요. 그러다 남편을 보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손과 얼굴을 닦아주었던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러다가 잠깐 다른 환자 보호자를 보고 있다가 원망이 한두 쪽을 봤더니 산소호흡기가 벗겨져 있고 주미안 씨는 쭉 늘어져 환자에게 쓰러져 있는 것을 보게 되어 주미안 씨의 상태를 확인하고 환자를 응급실로 옮겼습니다. 많이 속상하셨겠네요. 당시 주미안 씨는 평소와 같았나요? 네, 별다른 차이는 없어 보였어요. 다만 표정이 좀 어두웠던 것 같습니다. 환자의 상태에 대해서 묻죠. 당시 환자는 어떤 상태였나요? 환자는 산소호흡기를 한 상태로 안정적인 호흡을 유지하고 있었어요. 오랜 시간 누워있다 보니 욕창이 좀 있었고 잠깐씩 부정맥이 나타나기도 했지만 곧 안정을 찾았습니다. 만약 이런 일이 없었다면 계속 생명을 유지하고 계셨겠네요. 아마 그랬겠죠?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변호인 반대 신문하시겠습니까? 네. 증인은 평소 주미안 씨가 면회를 얼마나 자주 오셨는지 아시나요? 네, 주미안 씨는 거의 매일 오셔서 고인을 뵙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손과 얼굴을 닦아주었어요. 혹시 이전에 이런 식의 일이 있었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았어요. 만약 그런 일이 있었다면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었겠죠. 환자의 시그널 체크기를 끄면 경보음이 울리지 않나요? 전원해법이면 울리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검사께서는 증인에게 더 신문하실 것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이제부터는 변호인 측의 증인들에 대한 신문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찬성 씨부터 변호인의 신문을 시작하십시오. 증인은 주미안 씨와 어떤 관계이신가요? 딸입니다. 현재 어디에 사시나요? 강원 평화군 안식면 11번지에 삽니다. 엄마 집에서는 차로 15분 거리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어머니께서 고생하시는 모습을 많이 보셨겠네요. 그렇죠. 아버지가 폐암과 치매로 고생하시면서 많이 힘들어하셨어요. 특히 폐암 수술하시고 식물인간 상태에 빠지신 이후에는 힘든 몸을 이끌고 매일같이 병원을 다니셨습니다. 증인께서는 어머니께서 그런 삶이 힘드셔서 호흡기를 뗐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자주 힘들다는 얘기를 하시기도 했고, 그리고 한 번은 병원 가시다가 쓰러지신 적도 있었어요. 증인은 가만히 있었나요? 왜 안 그랬겠어요. 그만 가셔도 된다고 뭘 그렇게 자주 가냐고 소리도 지르고 난리도 쳤는데 말을 한다고 들으실 분이 아니에요. 엄마는 그냥 혼자 계실 아버지가 많이 외로우실 텐데 안 가면 어떡하냐고 하셨죠. 힘들어도 아버지가 더 힘드실 거라고 하시면서 매일 찾아가셨고 대부분은 제가 모시고 가는 편이었습니다. 피고인 면담을 해본 결과 존엄사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다고 했는데 증인은 어떤 생각이셨나요? 저는 아버지가 호전되실 것도 아니고 그리고 어머니는 이대로 가다간 더 쇠약해지실 것 같아서 하자고 했어요. 근데 그 법이 가족 전체가 다 동의를 해야 되는데 오빠가 안 된다고 해서 못했어요. 오빠는 왜 안 된다고 하셨나요? 평생 우리를 위해 고생하신 아버지를 그런 식으로 보낸다는 게 평생 마음에 걸릴 것 같다면서 거절했어요. 결국 지금은 후회하고 있죠. 오빠는 지금 어떠시나요? 오빠도 몸이 좋지 않아 병원에 입원 중입니다. 평소 아버지와 어머니의 사이는 어떠셨나요? 동네에 소문이 자자한 화목한 부부이셨어요. 평소에 말다툼도 거의 하지 않으셨던 것 같고 뭐 가끔 아버지의 술, 담배 때문에 잔소리를 하시긴 했는데 그것도 뭐 큰 소리 한 번 난 적은 없었습니다. 증인,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왜 어머니께서 아버지의 인공호흡기를 뗐다고 생각하시나요? 최근에 어머니께서 자주 이제 몸이 예전 같지 않다고 하셨고 아버지의 몸 상태도 좋지 않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아요. 무엇보다도 힘들어하신 아버지를 보기 힘들어하셨어요. 고의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제발 생각해 주셔서 선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검사 측 반대 신문하시겠습니까? 네.
증인은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를 화목했다고 하셨지만 지역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버지의 흡연 문제 때문에 잦은 다툼이 있었다고 합니다. 모르셨습니까? 그게 예전에는 그냥 그만 피우세요 하는 정도였어요. 근데 아버지가 폐암 진단을 받고 나서도 계속 피우시다 보니까 뭐 걱정되시는 마음에 그러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버지가 치매도 앓고 계셔서 평소처럼 말리지도 못하다 보니까 조금 그런 적이 있으셨죠. 오빠가 아버지의 존엄사를 반대한 것에 대해서 어머니는 어떤 반응을 보이셨나요? 특별한 반응은 없었던 것 같은데 조금 속상한 눈치이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사입니다. 변호인 측 추가 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증인 송막래 씨에 대한 신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인 측 신문해 주십시오. 송막래 씨는 현재 어디에 사시나요? 저기 언니네 옆에 옆집에 살아요. 피고인의 부부를 안 지 얼마나 되셨나요? 엄청 오래됐죠. 좋게 한 50년 넘은 것 같네요. 시집 왔을 때부터 봤으니까. 사이가 어땠나요? 참 좋았어요. 다들 부러워할 정도였으니까요. 원망의 씨가 아프고 난 다음에도 그랬나요? 그럼요. 엄청 고생하는데 싫은 티 한 번 안 내고 참 열심히 했어요. 병원에 입원하고 난 다음부터는 뭐 거의 밭일도 제대로 못하고 병원으로 돌아다녔으니까요. 피고인 주미안 씨가 남편 원망의 씨를 죽였다는 얘기를 듣고 증인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참 안타깝다고 생각했죠. 오죽하면 그랬을까 싶고. 저도 남편 고생하고 보내서 그 마음 잘 알아요. 하루에도 12번씩 마음이 왔다 갔다 했을 텐데 안타깝죠. 고의로 살인을 했다는 생각은 안 드셨나요? 아이고, 그런 말도 안 되는 말이 어딨어요. 언니는 그럴 사람이 아니에요. 네, 알겠습니다. 증인의 말처럼 피고인은 의도를 갖거나 순간적인 억하심에 살인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힘들어하는 남편이 안쓰러웠고 본인도 너무 힘들어서 일어난 일임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검사 측 반대 신문하시겠습니까? 네. 증인은 증언을 할 때 본인도 남편을 고생하고 보냈다고 하셨는데 어떤 상황이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제 남편도 중풍으로 7년 고생하다 갔어요. 아이고, 그때 힘든 걸 어찌나 말하겠어요. 만약 그때 존엄사가 있었다면 하셨겠나요? 참 어렵네요. 어찌 그랬겠어요. 근데 아까는 왜 이해한다고 하셨죠? 그게 나는 힘들지만 이해는 된다는 거죠. 얼마나 힘들면 그랬겠어요. 언니가 정말 힘들어했었어요. 그 상황을 겪어보지 않으면 아무것도 모른다니까요. 이상입니다. 변호인 측 추가 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 이것으로 모든 증인 신문을 종료하겠습니다. 다음 공판은 4주 뒤 5월 3일 오전 10시 마찬가지로 본 법정에서 개정합니다. 지금부터 2018 고압 123 피고인 주미안의 살인사건 제3차 공판 절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피고인 신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검사 측 피고인 신문을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고인, 먼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당일 원망 씨를 죽이려는 의도로 면회를 갔습니까? 그건 절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면 어째서 당일 인공호흡기를 떼셨죠? 그날따라 남편 엉덩이 쪽 욕창을 보는데 너무 안쓰럽더라고요. 몇 년째 가만히 누워서 생활하는데 그렇게 움직이지도 못하고 제가 그렇다고 매 시간 옆에 있어줄 수 있는 것도 아니니 너무 이렇게 사는 게 뭐 중요한가 생각해서 그랬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지금 피고인은 당일 원망 씨의 모습을 보고 순간적으로 호흡기를 뗐다고 하는데 그건 거짓입니다. 미리 준비한 농약을 먹고 음독 자살을 기도했다는 것은 이미 살인을 계획하고 있었다 할 수 있습니다. 그건 아니고요. 아니라고 하시는데 그럼 왜 농약이 든 명을 가지고 들어가신 거죠? 피고인의 진술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판사님, 이해했습니다. 피고인이 물론 중죄를 지긴 했지만 고령이고 죄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하고 인정하는 바 검사의 강압적 태도에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정합니다. 검사께서는 주의해 주시고 계속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살인의 의도는 없었는데 왜 농약병을 가지고 계셨던 거죠? 사실 이 나이 때 노인들이 다 죽음을 생각하고 있어요. 한 번은 남편이 죽으면 내가 살 이유가 있나 하고 생각도 해봤는데 그럴 이유가 없는 것 같아서 남편 죽으면 애들 고생시키지나 말고 그냥 함께 떠나자는 생각을 해서 그래서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엄마 미안해. 엄마 내가 잘못했어. 판사님 엄마 대신 잘해줘요.
안녕하세요. 어머니에 대한 마음은 알겠지만 심성한 법정에서 그렇게 소리를 지르며 법정 진행을 방해하면 법정 소란죄로 퇴장시키겠습니다. 검사 계속 진행하세요. 검사 역시 본 사건이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만 본 사건의 진실이 제대로 밝히지 않고 단순히 판결만 나온다면 또 다른 유사 사안이나 더 나아가 이를 악용한 사례 또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진실을 제대로 따지고자 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고인,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남편의 호흡기를 떼면 본인이 살인을 하게 되는 것이란 사실을 몰랐습니까? 알고는 있었는데 그렇게 힘든 남편을 그렇게 눈뜨고 보고 있기가 힘들어서 그랬습니다. 이상으로 피고인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변호인, 피고인을 신문하시겠습니까? 네. 주미안 씨, 진정하시고 천천히 얘기해 주세요.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남편 원망희 씨와 결혼은 얼마나 되셨죠? 산 적은 없는데 뭐 어릴 적부터 동무였고 결혼까지 했으니까 만난 지 되게 오래됐네요. 아마 두 분은 떨어져 있는 시간보다 함께했던 시간이 훨씬 길었을 것입니다. 결혼 후로 함께한 55년 동안 남편과의 관계는 어떠셨죠? 뭐 애들처럼 좀 민망하게 사랑한다는 말은 못해도 크게 싸운 적이 없었어요. 남편은 술을 마셔도 술주정 한 번 한 적이 없고 여자 문제도 없고 도박 문제도 없이 정말 가정에만 충실했던 남편이었어요. 모든 게 남편 치매 걸리기 전까지만 해도 다 잘 됐는데 치매 판정을 받고 난 다음엔 어떻게 지내셨죠? 가끔 저랑 사람들 못 알아보고 깜빡하고 집을 못 찾아와서 찾으러 가긴 했는데 그런 건 힘든 게 아니었어요. 남편이 오랫동안 탄광에서 광부로 일했는데 그것도 다 가족을 위한 거니까 그런 건 일도 아니었죠. 그러다가 폐암 진단을 받고 수술을 하다가 갑작스러운 쇼크에 의해 식물인간이 되신 거 맞죠? 네, 그래요. 참 고생한 고생대로 다 하고 그 이후로는 집에 오질 못했어요. 그로부터 약 3년 동안 남편을 매일같이 찾아가고 간병해 왔다고 하셨는데 힘드셨을 것 같은데요. 어떤 게 힘드셨나요? 처음엔 안쓰러웠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제가 조금씩 지치더라고요. 평생 모아온 돈도 거의 다 써가면서 앞으로 병원비는 어떻게 내나 하는 걱정도 있었어요. 근데 무엇보다 남편 보기가 너무 안쓰럽더라고요. 먹는 것도 좋아하고 사람도 좋아하고 말도 많았는데 그렇게 누워있는 걸 볼 때마다 눈물이 나기도 했어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묻겠습니다. 남편의 호흡기를 뗄 때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판사님, 이 있습니다. 지금 변호인은 법에 의한 판결이 아닌 정에 의한 판결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이는 검사 측에서 기소한 살인의 동기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질문입니다. 검사 측 이의를 기각합니다. 본 재판장은 오로지 법에 의해서 판단합니다. 검사 측이 이의를 제기한 것처럼 정에 의해 판단하지 않습니다. 한 번 더 이런 이의를 제기하면 본 재판장을 모욕한 것으로 판단하겠습니다. 피고인은 변호인의 질문에 대답하여 주십시오. 미안했어요. 내가 더 챙겨주지 못해서 그런 건 아닌가 속상하기도 하고 정말 내가 방법이 이것밖에 없다면서 얘기도 많이 했어요. 그리고 곧 따라갈 테니까 저 세상에서 보자고도 했어요. 판사님, 여기 있는 피고는 자신이 사랑하던 남편이 죽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미움이나 순간적인 욱함이 아니 이한 살인이 아니 오랜 세월을 함께한 동반자에 대한 사랑의 표현이었음을 알아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본 재판의 담당 판사로서 피고인에게 몇 가지 묻도록 하겠습니다. 피고인은 얼마나 자주 남편을 찾아갔었나요? 예전에 병원을 가다가 한번 쓰러져서 그것 때문에 이틀 못 가고 나머지는 맨날 갔어요. 피고인, 비록 피고인의 행위가 남편에 대한 존엄한 죽음을 위한 것이라고는 하나 살인 행위임을 인지하셨습니까? 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왜 농약을 드셨죠? 함께 죽고 싶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피고인 신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피고인은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검사께서는 최종 구형을 해주십시오. 존경하는 재판장님, 피고인의 행위가 비록 남편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이루어진 것이라 해도 함부로 생명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법과 도덕의 엄중한 명령을 어긴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피고인이 이런 생각을 했다면
최근 법으로 규정된 연명의료법에 의해 시행을 했어야 하며 피고인의 아들이 이를 거부하였다 하더라도 남편을 죽이는 것보다는 아들을 설득하는 것에 더 힘을 쏟았다면 이와 같은 불상사는 벌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이에 본 검사는 피고인 주미안에게 호스피스, 완화 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 형법 제250조 제1항 살인죄에 의해 징역 7년을 구형하는 바입니다. 변호인 측 최후 변론하십시오. 존경하는 재판장님, 피고인 주미안 씨와 피해자 원망희 씨는 어릴 적부터 한 동네에 살아오면서 모든 기억을 함께 공유해 왔습니다. 또 55년 동안 부부로 연을 맺어 2명의 자식을 낳고 화목하게 생활해 왔습니다. 비록 말년에 담배로 인해 조금의 다툼이 있었다곤 하지만 큰 다툼도 아니었고 아내로서 남편에 대한 걱정이었습니다. 연명의료법이 통과되었지만 시행되는 데 어려움이 많은 편입니다. 피고인이 아기를 가지고 시행한 것도 아니고 남편에 대한 사랑의 행동이 법에 어긋났던 행위였던 것입니다. 피고인이 농약을 먹은 행위 역시 범죄를 회피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은 이 자리에 계시는 모든 분들이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피해 가족인 아들과 딸이 선처를 원하는 탄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처벌을 통한 법의 엄중함보다는 피고의 심장을 헤아리셔 따뜻한 법의 판단을 재판장님을 비롯한 재판부에 요청하는 바입니다. 피고인 끝으로 하고 싶은 말 없습니까? 제 행동으로 남편이 세상을 달리했는데 제가 더 무슨 말을 하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피고인 혹시 사망한 남편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이 법정에서 한마디 하시겠습니까?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해요. 꼭 봅시다. 이상으로 피고인 주미안의 대한시민지방법원 강주지원 제1형사부 2018 고압 123 살인사건의 변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판결 선고 기일은 2주 뒤 2018년 5월 17일 오전 10시입니다. 지금부터 대한시민지방법원 강주지원 제1형사부 2018 고압 123 살인사건의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대답하지 않는다면 인정하는 것으로 보아도 되겠죠. 악플을 달았던 옹그레 씨는 이 재판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지 않습니까? 피고인에겐 징역 36개월형을 선고합니다. 처음에는 TV에서 본 것처럼 친정식 분명 생각했어요. 모른다니까요? 그럴 리가 없다고요! 검사는 진술거부권을 악용하여 유도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고의적인 범죄가 아닌 우발적인 범죄임을 주장합니다. 피고인은 칼을 오른손으로 잡았을 뿐 아니라 그 방향을 잘 보시면 칼자루를 손 전체로 움켜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동중학교 화이팅! 강동중학교 화이팅! 화이팅! 피고인은 일어나 주십시오. 판결문을 낭독하겠습니다. 검사는 피고인 주미안의 살인죄 성립 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이 사건의 범행은 치매 상태에서 폐암 수술 이후 식물인간 상태에 빠진 남편이 회생이 불가하지만 존엄사를 시행할 수 없던 상황에서 현실을 비관하여 남편의 인공호흡기를 강제로 떼어내 발생한 범죄로 피고인이 배우자의 소중하고 존엄한 생명을 앗아간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합리화될 수 없는 반사회적 범죄이다. 우리 사회의 급격한 고령화로 치매로 인한 가정 내 문제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유사한 범죄의 재발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는 측면에서도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은 5년간 피해자를 정성껏 간병하다가 피해자가 회복될 가능성이 없어 보이자 자식들에게 짐이 된다고 생각하여 범행에 이르게 됐고 범행 직후 농약을 먹고 자살을 시도하는 등 범행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또 경솔한 생각에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을 한 것을 뉘우치며 회한의 시간을 보내고 있고 아무런 전과가 없으며 자녀들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다. 이러한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과 피해자에 대한 관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 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안에서 재판부가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주문 피고인 주미안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다.
본 재판부의 판결에 불복이 있는 경우는 7일 이내에 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대한시민지방법원 강주지원 제1형사부 2018 고압 123 사건에 대한 재판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 우리 세 번째 팀 남원주 중에 우리 경연 발표 모두 마치도록 하고요. 바로 이어서 저희 질의응답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준비를 굉장히 많이 하신 것 같아요. 현실감 있게 연기적인 요소도 충분히 발휘를 하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변호인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피고인이 이게 의도적으로 한 게 아니잖아요. 초장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혹시 무죄 아닌가요? 무죄긴 하지만 그래도 일단 생명이 붙어 있는 사람을 죽였으니까 아예 무죄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검사의 시각이 있고 변호인의 시각이 있고 이제 재판부의 판단을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이런 사건이 사실은 이제 변호인 입장에서는 혹시 강하게 이제 무죄를 주장해야 될 사건 아닌가. 그리고 혹시 이제 여기 형법이니까 그 전에 더 상위법인 헌법의 지배를 받잖아요. 그래서 헌법에 보면은 그 존엄사와 관련해서 행복추구권이나 뭐 이런 조항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헌법에 위배되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형법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거론해서 피고인을 적극적으로 더 방어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좀 준비를 너무 잘하시고 제가 정말 감명 깊게 봤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했습니다. 굉장히 무거운 주제인데 어떤 말을 해야 될런지 할 말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이 검사와 관련해서 이 살인의 동기를 입증하려고도 했고, 그다음에 이 의도였는지 아니었는지 뭐 이런 것을 입증하려고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한 것 같은데, 그러나 형법에 있어서는 유무죄의 다툼에 있어서 문제가 된 사건은 아닌 것 같고, 다만 이제 또 피고인도 어떻습니까? 자기가 남편을 죽였다는 것을 시인하고, 다만 뭐 동기가 어땠는지 해서 좀 형을 선고함에 있어서, 형을 정함에 있어서 참작해야 할 만한 사유를 밝히는 데 치중한 것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의도, 동기, 이 살인의 고의, 즉 범위하고 의도하고는 다른 말이다. 범죄적 의사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그다음에 그것이 이제 알면서 했느냐 계획적으로 했느냐, 이 전부 다 차이가 없는 것이고 다 유죄이면 틀림이 없다. 다만 살인죄와 다르게 가실치사죄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고의가 없는 경우에 문제이고, 그러나 이 사건은 그런 경우는 아니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인간의 생명 혹은 생존, 연명, 그러니까 관련해서 이 최근에 시행된 그 연명의료 결정법의 문제와 인간답게 죽은 권리에 대한 것들을 한번 문제를 제기해보자라는 의도, 생각에서 이와 같은 주제를 선정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되는데, 아무튼 이 생명을 다룬 사건에서 재미있게 봤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표현을 조금 고쳐서 감명 깊게 보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저도 감명 깊게 봤는데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사건 개요에서 남편은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를 작성한 적은 없지만 젊은 시절에
연명 치료에 대해 반대하는 의사를 밝혔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변호인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어필을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일단 연명의료법 상으로는 이제 사전에 이제 그런 의향서를 작성하도록 이제 규정하고는 있지만 그 부분에 관해서 어쨌든 법이라고 하는 것도 앞서 심사위원분 말씀해 주셨지만 형법이 뭐 절대적인 법은 형법이나 어떤 법이 절대적인 법은 아니고 헌법이라는 상위법이 있고 그 안에는 어떤 생명의 존엄성 또는 그 행복 추구권이라는 더 큰 원칙이 있는데 그에 맞춰서 법이 꼭 이렇게 정해져 있다 해서 거기에 따른다기보다는 그런 변호인이라면 그런 또 한 번 더 생각을 해서 이 남편도 뭐 또는 남편이 이미 어떤 의향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연명 치료를 받지 않았을 것이다 또는 반대했을 것이다라는 논리도 가능하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조금 남았습니다. 그 외에는 엄청 연기도 되게 감명 깊었고 아주 흥미롭고 좀 민감한 주제를 잘 다루어준 듯한 것 같습니다. 경연 중에 참 이 대사가 잊혀지진 않네요. 엄마 내가 잘못했어. 네, 갑자기 뛰어나와서 있었던 대사가. 함께 일렬로 보여해 주시고요. 자, 전체 차렷 인사하겠습니다. 인사. 자, 이렇게 해서 세 번째 경연팀까지 모두 마치도록 하겠고요. 자, 이어서 우리 네 번째 팀 전주 우전중도 함께 가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제 가슴을 만지셨어요. 그래도 제가 대표님 왜 이러세요 하면서 눈을 뿌리치자. 그럼 이런 것도 각오 안 하고 온 거냐? 세상에 공짜는 없다. 아니요, 전 절대로 그렇지도 않았다고요. 교판장님께서도 제가 그런 사람을 보입니까? 김예쁨 씨가 옷을 다 벗은 채로 제가 하지 말라며 울고 있었고 대표님께서는 김예쁨 씨의 뺨을 몇 번 때리더니 하지만 분명히 이기획 씨 말고 다른 유명한 작곡가들 많을 겁니다. 왜 하필 이기획 씨만 찾아가시죠?